서울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의 황성재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 우리가 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2주만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할까? 그 다음에 4주만 하고 또 오프라인 수업을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5주차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한 주도 소중하게 사용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진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3D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스케치업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조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CG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음, 먼저 우리가 요런 이제 백지장에다가 투시도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없는 시대에는 그림으로 다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백지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실내 공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창문을 하나 이렇게 내요. 창문을 하나 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먼저 그죠? 색칠을 해서 재질 표현을 했고요. 바닥재는 이런 느낌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조명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조명들도 만들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CG가 그림 같으면 전부 다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것들이 보면 이 창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에서 뭔가를 막 만들다가 보면 그죠?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들 있죠. 이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을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산 같은 걸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그죠? 뭐 강도 흐르고 뭐 이렇게 집도 그려 놓고 이렇게 하면은 꼭 멀리 보이는 그 환경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CG에서 구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멀찍이 하나 박스를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봅시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죠? 사람이 서서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했죠. 3차원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여기 렌더링 걸은 데다가 여기다가 JPG 파일을 액자처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창처럼 보이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고 그러면 요거를 해결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 음, 포토샵에서요. 먼저 이렇게 JPG 파일을 하나를 만들죠. 그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요. 그죠? 걸은 다음에 여기다가 JPG 파일을 하나를 얹어서 여기다가 멋진 산이 있는 그죠? 이런 그림들을 얹어 놓으면 결국은 여기가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방식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방식들이 3D에서 포토샵에서 다시 합성을 하려면 이제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3D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JPG 파일을 이렇게 하나 뒤에다가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을 통째로 걸어버리면 요 창에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요만큼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산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 있겠고요. 진보가 돼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더 발전된 방식으로는 이렇게 3D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JPG 파일을 이렇게 뒤에다가 입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서 360도 구형의 이미지를
뒤에다가 입혀버리면,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해서 입혀버리면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랑 이렇게 쳐다봤을 때, 심지어는 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도 마음대로 모든 방향을 카메라로 돌려가면서 렌더링을 걸기만 하면 알아서 필요한, 여기 산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강이 있으면 그게 시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죠? 360도가 제대로 다 렌더링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했던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여기서 시점을 조금만 바꿔도 이 JPG 파일을 또 다시 합성해 줘야 되고, 렌더링 걸 때마다 또 다시 합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보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이제 그 렌더링의 환경 만들어주기, 요걸 갖다가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environment, environment.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니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명을 켰다가 껐다가 할 수도 있고, 그죠? 조명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JPG 파일 같은 거잖아요. 그죠? JPG 파일인데, 이 JPG 파일은 특정 시간에만, 그죠? 특정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낮에 사진을 찍고, 저녁에 사진을 찍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사진의 분위기가 다른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명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사진을 이제 그 사진에, 그러니까 렌더링 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이 JPG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했거나 어둡게 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지 않는 거죠. JPG 파일은 결국은 한 장의 그 현재 있는 빛의 상황을 이렇게 캡처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낮으로 했다가 밤으로 했다가 시간을 막 바꾸고 싶은데, 결국 JPG 파일은 한 특정 시간에 빛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계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대안이, 우리가 시간을 반영하자, 혹은 빛이 밝았을 때 어두웠을 때를 전부 다 반영하자라고 해서, 이 JPG 파일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파일 하나가, 그죠? 여기에 낮일 때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막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을 다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장소는 같지만, 예를 들면, 그죠? 원래는 뭐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낮의 사진과 밤의 사진을 같이 합성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같이 합쳐 놓고, 우리가 낮 사진을 보고 싶어 하면 요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밤 사진을 보고 싶어 하면 요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불리는 표현이 HDR이라는 건데, 뭐 정확한 표현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이제 빛이 밝을 때와 그다음에 어두울 때, 이 두 가지, 그죠? 매우 밝을 때와 매우 어두울 때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들을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DR 사진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낮에 렌더링 걸은 모습과 밤에 렌더링 걸은 모습들을 이렇게 360도 구로 넣어주게 되는데, 얘가 모든 거를 HDR 파일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HDR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뭐 아침에 해가 뜰 때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음 아파트를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진이 뭐 잘 못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찍었죠. 그죠? 하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부분은
너무 어두워서 그죠? 개조가 죽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부분은 너무 밝은데 그죠? 밝아서 타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노출이 잘 맞은 이런 지점들은 딱 그냥 이쁘게 잘 나와요. 잘 나왔는데 이게 어두운 부분은 너무 시커매서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은 부분은 그죠? 너무 밝아서 타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이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조금 더 어둡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둡게 찍으니까 이 하늘 부분은 전부 다 묘사가 잘 돼서 잘 나왔죠. 그런데 대신에 이 어두운 부분은 아예 새카맣게 돼서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면 이번 사진은 하나 더 밝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찍으면 여기 있는 상단부에 있는 하늘은 다 타서 날아가 버려서 정보가 없고요. 또 반대로 정노출은 약간 밝게 나와서 그죠?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하단부에 있는 사진들은 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노출 정상적으로 찍은 사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진이 찍히고요. 하나 어둡게 찍어서 이렇게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밝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세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장을 다 다시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 제가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만드는데도 이제 노트북 같은 이제 컴퓨터로 하면 이거 한 장 만드는데도 막 2분, 3분씩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아무튼 컴퓨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엄청 빨리 되고요. 요즘은 휴대폰에서도 HDR 사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세 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합성해서 HDR 사진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결과물인데 이 사진은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이런 류의 풍경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도 마찬가지로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볼 때 한계점이 있거든요. 다이나믹 레인지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눈은 굉장히 이제 그 똑똑한 지능이 들어가 있는 어떤 센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부분을 볼 때는 조리개를 굉장히 열어서, 그러니까 동공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다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을 볼 때는 조리개가 확 닫히면서 이렇게 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찬란한 광경을 볼 때 그 태양을 볼 때는 조리개가 조여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안 쬐이는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볼 때는 조리개를 열어서 이렇게 세 번 본 것들을 머릿속에서 합성을 해서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세 장을 합쳐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진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 이 사진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죠? 인간이 보기를 원하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진에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어두운 사진과 밝은 사진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고치기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우리가 볼 때 나는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금 밝은 것 같아. 어둡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사진에 가서 이제 여기 익스포저 톤 값을 이렇게 바꿔서 좀 밝게 해주면요. 전부 다 밝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둡게 하고 싶으면 어둡게 해서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어둡게 해도 모든 개체들이 덜 깨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JPG 같은 경우는 이 그 노출 값을 조금만 건드리면 사실은 다 깨져서 정보가 날아가요. 그런데 이 이제 그 HDR 사진 같은 경우는 밝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이걸 조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한다거나 화이트를 낮춰준다거나 해서 이런 사진들을 조금씩 더 그 수정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HDR 사진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개체를 만들고 이 개체에 창 같은 게 뚫려 있으면 어디로
이렇게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보는 모든 방향의 이 환경 사진을 HDR로 만들어서 HDR로 그 다음에 스피어 사진, 그죠? 스피어가 구죠. 구형 사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3D 개체를 팍 둘러싸 버린다. 그리고 HDR 사진을 입력을 함으로써 이 사진을 어둡게 하고 밝게 이렇게 고쳐도 깨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건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3차원 공간 데이터들을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창을 뚫고요. 여기 창에다가 주변에 이 아까 360도 스피어 사진을 HDR로 입힌 다음에 그걸 렌더링 걸면 되고요. 오늘 수행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파일을 다운받고 그다음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또 연속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으로 왔습니다. 그 스케치업 지금 화면 같이 보시고 계신데요. 스케치업 질문들이 왕왕 들어왔어요. 그 스케치업 렌더링을 걸면 라이센스 에러라고 자꾸 뜬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스케치업을 정품을 구매하시면 그냥 문제 없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이제 한 달간 무료로 받아서 그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웹사이트 가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이메일을 이제 넣게 되면은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면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용 방법을 우리 열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회사에 가면은 정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볼 수가 없는데 연습은 또 해봐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반대표한테 조금 물어보시면 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비공식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다 정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V-Ray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조명들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뭐 조금 조명들이 있는데 다 없앴고요. 요거는 메쉬 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조명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지금 햇볕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뭐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V-Ray에서 V-Ray 스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여기는 지평선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도 별 문제 없이 사용한다면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사실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360도짜리 HDR 사진을 넣어 볼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HDR 사진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HDR 혹은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HDR 파일을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HDRI Heaven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HDRI Heaven으로 검색을 하면 되고요. 주소는 hdriheaven.com이고요. HDR로 검색을 하면 사실은 많은 사이트가 나와요. 그 중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뭐든지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이트가 좋은 게 회원가입도 없이 그냥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DRI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0% 무료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심이 좋은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HDRI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경이나 하늘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배경, 길가의 배경도 있고요. 숲도 있고 실내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내 안에서 또 실내를 만들어야 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만만한 거 하나를 다운을 받아볼까 합니다. 해가 저는 좀 높이 떠 있는 게 지금 필요해서 이 녀석이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배경으로 사용되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배경들이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파일이 360도 스피어 JPG 파일, HDR 파일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지금 24K잖아요. 그죠? 그럼 해상도가 어마어마한데 그렇지만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걸 때는 이렇게 고급, 최고급 파일을 써야 되고요.
지금은 설명할 거니까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인 8K짜리 파일을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운을 받아 보면 HDR 파일이 다운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파일을 지금 어디다가 다운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놓고요. 지금 다운로드에 이렇게 지금 다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스케치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 밑으로 내리고요. 조명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메쉬 라이트 하나가 여기 지금 숫자 2처럼 적혀 있는 애가 메쉬 라이트이고요. 선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실시간 렌더 버튼을 지금 눌러놨어요. 그리고 나는 선을 지금 없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여기 선을 잠시 꺼둡시다. 지워버리면 또 만들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카이가 이제 하늘이 살아 있으니까 하늘에서 푸른 빛이 지금 돌아서 약간 푸른 빛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그 상태에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요 돔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썼던 여러 가지 조명 중에 돔 라이트를 설치를 하는데 한번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실내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실외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돔 라이트이 지금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HDR 파일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이 마음에 드시면 그냥 이 하늘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늘을 다운받으려면 아까 그 파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라이트이 아니고요. 돔라이트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미 HDR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VRay에서 제공하는 기본 파일인데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요. 저는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안에 들어가셔서 아까 선플라워 8K 파일이었죠. 그래서 요 놈을 열기를 하시면 이 파일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렌더링을 걸고 나면 이 파일을 그저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또 다른 데서 연속해야 된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 파일도 동시에 저장을 해서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첨부한 파일을 일단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 클릭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시커매졌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먼저 이 파일이 하나 이제 넣고 나면 거기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태양의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로테이트 H를 누르면 얘가 태양이 이렇게 그 태양이 아니고 배경의 위치가 스피어 파일이 이렇게 팍 쌌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다시 상위로 돌아가서 아까 그 조명인 상태로 들어왔죠. 아까 힘들게 설명했던 그 HDR의 의미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밝기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요 놈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얗게 돼 있고요. 그죠? 하얗게 돼 있는데 지금 로딩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런데 보면은 1이라는 밝기로 요거를 조명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은 여기가 반이 밑쪽이 지금 시커멓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단어를 확인을 하시면 헤미스피어라는 건데 반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구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 구로 밑에까지 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헤미스피어가 아니고 스피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반구가 아닌 완전한 구로 여기를 다 싸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밑에 땅도 나왔고 하늘도 나왔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렌더링 걸은 결과물은 보면 좀 어두운데 여기가 뭔가 살짝 보이죠, 그죠? 그죠? 여기 확대해 보면 구름이 살짝 보이는데 좀 어둡죠. 그래서 밝기 값이 1인데 나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죠? 조금 더 밝아졌죠. 그런데 지금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바깥에 뭔가 햇볕이 나는 쫙 떨어져야 되고 지금 이렇게 직사광선이 떨어지는데 밖이 이렇게 어두울 리가 없죠. 그래서 난 조금 더 밝은 사진으로 할 거예요. 100 한번 가봅시다. 너무 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그쵸. 바깥이 막 해가 쨍쨍 내려쬐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느껴지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햇볕, 그 실내로도 햇볕이 지금 들어와서 막 굉장히 좀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 70 정도로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적당하게 밝은 느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구름이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태양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막 햇볕이 북쪽에서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스피어를 이렇게 좀 돌리고 싶다. 이럴 때는 다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로테이트 값을 기본 값이 0인데 요걸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여기 있는 배경이 이렇게 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쪽 방향으로 햇볕이 떨어지게 하고 싶다. 혹은 이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다 하면 요걸 이제 적당하게 돌리신 다음에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은 남쪽이 뒤에 있으니까 뒤쪽에서 햇볕이 떨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일단 알아보기 좋게 약간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햇볕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떨어졌고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로 이 사진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합성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돌리면 그 뷰에 따라서 사진도 같이 지금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합성을 할 필요가 없고요. 배경만 이쁘게 하나 깔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렌더링 걸 때마다 배경이 같이 따라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작업할 수 있고 이제 선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걸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이제 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아까 그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요 있죠? 배경 HDRI 파일을 요 사이트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에서 찾아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걸 배경으로 깔고 내부와 외부가 적당한 밝기로 보여지게 그 다음에 렌더링이 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하기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이게 창을 여기다가 띄워야 돼요. 그러면 실내에서 이제 반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창의 종류, 창의 재질을 잘못 선택해서 창이 안 보이는, 투과돼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조금 해보게 하려고 창을 하나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창을 일단 하나 이렇게 절반만 하나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렌더링을 걸은 모습들을 보면 자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런데 재질이 지금 그냥 일반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막혀서 벽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던 머티리얼 중에 여기 있는 기본 머티리얼이에요. 머티리얼 설치 안 해도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이 머티리얼 안에 글래스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글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렌더링도 빨리 걸리고 그 다음에 외부가 투과돼서 잘 보이는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그 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윈도우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를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냥 윈도우를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 윈도우를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를 쓰고 싶으면 요 놈을 먼저 여기다가 하나 드래그해서 던진 다음에 요 놈을 아까 여기 재질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글래스 윈도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Apply to Selection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윈도우를 넣자마자 그렇죠? 윈도우를 넣자마자 여기 확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렌더링 걸은 모습에 지금 창문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죠? 굴절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창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게 렌더링을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해야 될 거는 한 3컷 정도로 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 갔나요?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방송 녹화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렌더링도 실시간으로 걸고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엄청 느린 것 같습니다. 잠깐 끄고요. 네, 튀어나왔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과제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도와 그 다음에
요 돔 라이팅을 알 수 있는 렌더링 한 컷, 그죠? 렌더링 한 컷 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윈도우가 이렇게 투과돼서 잘 보이는 요런 한 컷, 또 하나는 재질이 잘 보이게 하는 한 컷, 이렇게 해서 뷰포인트를 바꿔서 이렇게 한 컷, 이렇게 해서 3컷 정도로 작업을 해서 렌더링을 건 결과물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 걸은 제출물을 이제 제출하실 때 렌더링 해상도를 많이 올리시면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렌더링이 제대로 걸렸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1024-768로 렌더링을 걸면 좋겠습니다. 1024-768로 렌더링 거는 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기 렌더링 에셋 에디터에서 기본 창에 요 세팅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렌더 아웃풋에서 기본값이 800에 450이에요. 요거를 1024로 이렇게 바꾸시면, 그죠? 이렇게 1024로 바꾸시면 알아서 렌더링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스탑 하신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걸면 조금 더 고해상도로 렌더링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이 걸리고 나면 여기 저장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번 이름 1번, 학번 이름 2번, 학번 이름 3번 .jpg 또는 png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실제로 렌더링을 하고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이제 골치 아픈 부분들 중에 하나고, 가장 빨리 혹은 가장 작업 속도를 빨리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엄선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거는 그렇잖아요.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작업할 때는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잘 모르겠고 렌더링 걸은 다음에 거기를 포토샵으로 확 지워낸 다음에 JPG 파일을 하나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게 그냥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무진장 이 방법이 더 빨라지는 거는 너무너무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를 미리 해봐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익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감 때 여러분들이 밤을 안 새고, 그죠? 완성을 한 다음에 제출할 때 깨끗하게, 그죠? 이쁘게 입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작품도 멋지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품도 빠르고 편리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이거 어떻게 했어?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건데 되게 많이 빨리 잘했다. 투시도를 30장이나 뽑았는데 밤 새고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 힘들었지. 그런데 다 방법이 있어 라는 그런 류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 And I've been chillin', watching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clouds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g it, kissed by the sun. Could be soaked to the skin in the morning.